노후의 삶은 우리가 인생의 또 다른 장을 여는 시점이자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이전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나만의 평온한 삶을 구축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소중한 시간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경험으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과 선택에 따라 노후의 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노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들이나 가족,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과 정신적 안녕입니다.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는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관계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의 우정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후에는 특히 좋은 친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습니다. 좋은 친구란 단순히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며 힘든 시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친구가 그런 친구는 아니죠. 일부 친구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혹은 삶의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친구 3가지 유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노후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그리고 행복한 후반 인생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가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나의 삶의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친구. 첫 번째로 소개할 친구 유형은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퍼뜨리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언제 만나도 세상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사람들에 대해 비난하며 자신의 불행한 상황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라며 함께 공감해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무겁고 자신도 그 친구의 불행에 동화되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친구는 내 마음의 짐을 더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대화가 반복되면 그 관계는 점차 내게 스트레스를 주고 오히려 만날 때마다 불안하거나 피곤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친구와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호 간의 에너지의 소모가 너무 크고 긍정적인 성장을 위한 대화나 활동보다는 오히려 감정적인 소모만 일어나기 쉽습니다. 실제 사례 김영자 씨의 이야기. 70대 초반의 김영자 씨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서로의 삶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한 친구는 점점 더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신의 건강 문제와
자녀의 문제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공감을 하며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가 반복될 때마다 점차 지쳐갔습니다. 처음엔 내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친구로서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만날 때마다 그 친구의 불행이 나에게까지 전염되는 기분이 들었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무거워져요. 마치 내 문제처럼 느껴져요. 라고 김영자 씨는 회상했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삶의 불행을 계속해서 털어놓으며 김 씨가 무엇을 말해도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불평만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공감하며 그 친구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친구와 대화할 때마다 내 마음도 점점 더 무겁고 그 친구의 불행에 내 마음이 함께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만남은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김 씨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내면적으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내고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김영자 씨는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친구 간의 만남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주 만날 수 없더라도 긍정적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김 씨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제 삶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하며 결국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관계는 결국 내 마음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친구로서의 의무일 수 있지만 그 이야기가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의 삶을 더 행복하고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친구. 두 번째로 소개할 친구. 유형은 바로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친구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자신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노후 준비가 부족하거나 평생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요청은 점점 더 커지고 반복적으로 이어져 점차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쪽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점점 더 큰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며 결국 그 관계 자체가 불편해지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친구와의 관계는 그 독립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정을 명목으로 자주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친구는 결국 더 이상 건강한 관계로 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박종원 씨의 이야기. 68세의 박종원 씨는 오랜 친구인 최 씨와의 관계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최 씨와 오랫동안 친분을 이어왔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최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박 씨에게 자주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생활비나 병원비를 대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박 씨도 친구를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돕는 게 친구의 도리겠지 라고 생각하며 몇 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최 씨는 정말 고맙다, 빚을 갚겠다는 말로 박 씨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최 씨는 점점 더 많은 금액을 빌려달라고 했고 갚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요청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 친구가 갚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정말 난감하고 답답했어요. 라고 박 씨는 고백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이게 다 친구를 위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견디려고 했지만 점차 그것이 자신에게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결국 더 이상 그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박 씨는 경제적인 의존을 끊고 친구와의 관계를 정상적인 우정의 범위로 되돌리기 위한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최 씨에게 돈을 더 이상 빌려주지 않기로 결심하고 정중하게 그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친구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며 그동안의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박 씨는 이 결정을 내린 후 상당히 어려운 감정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경제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친구를 돕는 것이 우정의 핵심은 아니에요. 우정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지 경제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박 씨는 말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친구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되지만 그 부탁이 반복되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지키는 것은 노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친구의 경제적 의존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나 자신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친구에게 단호하게 도움이 어렵다는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으며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우선시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지나치게 경쟁적인 친구. 세 번째로 소개할 친구, 유형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친구입니다. 이 유형의 친구들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주로 내 자녀가 더 성공했다, 내가 더 젊어 보인다, 내가 더 잘 살고 있다는 식으로 자신을 자랑하며 상대방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우월감을 드러내는 말을 자주 하며 이것은 듣는 사람에게 자존감을 낮추게 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경쟁적인 친구와의 관계는 때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인간 본능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런 친구와의 관계는 본래 우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배려와 공감보다는 경쟁심과 비교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계는 즐거움보다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더 많이 안겨주게 되어 만남을 피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제 사례 이정희 씨의 이야기. 72세의 이정희 씨는
동창 모임에서 자주 만나는 한 친구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으로 둘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많은 추억을 나누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 친구와의 만남은 점점 더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는 매번 만날 때마다 자신의 손주 자랑, 건강 상태, 여행 경험 등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은근히 이정희 씨와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친구는 자주 내 손주는 이렇게 똑똑하다. 나는 최근에 이곳에 여행 갔다 왔다. 내 건강은 정말 좋다며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잘 살고 있구나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을 듣는 것이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라고 이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우월감을 드러내며 이정희 씨와 비교를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정희 씨가 자신의 손주를 이야기하면 그 친구는 바로 자신이 더 잘 나가고 있다고 비교하며 더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의 말이 꼭 저를 무시하려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자랑이겠거니 하고 넘기려고 했죠.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런 대화가 반복되니까 마치 경쟁의 장에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는 그 친구와의 만남이 즐겁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것 같아요. 이정희 씨는 점점 그 친구와의 만남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주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경쟁적으로 느껴지면서 이정희 씨는 자존감에 큰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는 단순한 자랑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비교와 경쟁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정희 씨는 점점 더 그 만남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즐거워야 하는데 이제는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이 마치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라고 이정희 씨는 토로했습니다. 결국 이정희 씨는 동창 모임에 참석하는 빈도를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임을 참석하지 않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와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이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고 대신 편안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더 이상 경쟁적인 대화에 휘말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더 이상 나 자신을 비교하거나 남들의 자랑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라고 말하며 더 나은 마음 상태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나치게 경쟁적인 친구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지나친 비교나 경쟁은 오히려 서로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이 아닌 진정한 우정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삶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3가지 유형의 친구는 우리의 노후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관계를 유지할 때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 감정과 행복이 우선시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부담이 된다면 그 관계를 점차적으로 재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결국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지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로는 과거의 친구들 중 일부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진정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